예,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그 활성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 층간소음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굉장히 뭐 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 해답이라는 부분 자체를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해답을 못 찾는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웃사회 센터든 아니면은 LH에서 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답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층간소음을 다룬다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한 한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중립적 입장에서 층간소음을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층간소음이라는 뭐 어떤 부분 자체를 반드시 어느 쪽에서 다루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 있게 다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 자체는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절대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중립이라는 부분 자체에서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자체, 가장 어떤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앞전 시간에서도 이전 시간에서도 한번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는 어떤 부분 자체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답이다 그럴 정도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런 형태로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서 집계한 어떤 민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냐면 42,000건. 그러니까 이 19년도 이전 어떤 민원 건수에 비해 가지고 거의 60% 가까이 50% 이상이 50에서 60%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어떤 민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의 요소는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민원이라는 부분 자체의 정확한 접근 방법, 민원 접근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 한계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언론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두실 것 같아도, 물론 이 부분이 중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민원의 접근 한계에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민원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를 사용하기에는 먼저 그 효과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접근 방법에 대해 자체를 사용하기에는 먼저 그 효과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화두에 던져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그 화두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큰 사항이다. 왜냐하면 해마다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고 해마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에 민원 접근의 한계에 왔다. 민원 접근 방법만 잘 된다면,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접근 방법만 잘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어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는 어떤 이 부분 자체가 100%를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어느 정도 60% 정도를 봤을 때 해결해 준다라고 봤을 때 100% 중에서 100% 중에서 60%의 해결점은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면은 바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민간에서 이 층간소음을 다루기 시작을 할 때 60% 정도의 효과를 보는,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6건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민에서 다뤄야만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뭐가 되기 시작을 하냐면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하더라도 여러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어보면 1항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부분들이죠.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루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아쉽게도 빠진 부분들 자체는 뭐가 있게 되냐면은 벽간소음이라든가 급배수,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서 어떤 발생되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오사이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듣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한다면 어느 부분들이냐면은 뛰거나 걷는 동작 자체를 우리가 직접 충격입니다라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또 공기 전달입니다라는 부분들, 조금 이 부분 자체가 겹칠 수는 있지만은 공기 전달입니다. 우리가 말소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스피커를 틀었을 때 그 스피커가 들렸을 때, 노래 소리가 들렸을 때, 이런 것이 이제 공기 전달음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루게 되는 것이 층간소음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러면 발생되었을 때 누가 공동주택에서 발생돼 누가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관리 주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리 주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누구를 말하게 되느냐면 관리소장을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겠지만 이 어떤 문항 자체가 굳이 없더라도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생기고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관리 주체, 관리소장들이 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관리소장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왔다고요? 한계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한계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층간소음의 수준이 완전 다른 어떤 상황에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했던 절차가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의 한계가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계점을, 관리소장의 한계점을 누가 받았었냐면은 정부가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부가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민원이 쭉 고정이 되거나 약간의 어떤 주는 느낌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다시 확 올라가는 어떤 부분 자체는 역시 관리 주체들이 느꼈던 한계 자체를 이제는 누가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한계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관리소장들이 다뤘던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은 유지가 되었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어떤 부분 자체의 한계가 왔다라는 것은 그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 관리 주체가 했던 체계가 달라져서 정부로 왔듯이 정부에서 하던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르게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의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돌파구가 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닥으로 잡아야만 지금 현 수준보다는 여러분들 몇 단계 점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민원을 겪고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뭐 해소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틀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왜 이런 한계점이 왔느냐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리 주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한계에 와 있는데 또 관리 주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점이 벌써 도출이 됐었고 몇 년 전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여기 7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에 가해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 뭐냐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치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자치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다라는 어떤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는 2012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사용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 조정 지원센터라든가 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겹쳐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는 용어 자체로 완전하게 통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규약 내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관리규약 내에도 뭐냐면 이 자치조직이라는 부분 자체를 명칭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자체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 자체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은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는 관리 주체가 하는 어떤 부분 자체를 그대로 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이 가장 중요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부분 자체는 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약간의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가장 크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느냐면 활성화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약하고 그 다음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활성화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창업 형태로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업체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 민원의 60%는 뭐가 된다고요? 관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부터 가면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드리고, 과연 이 관리위원회가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위원회 향후 전망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어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